30년 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 얼굴을 보는데 아무 감정이 없더라고요. 밉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 계세요? 저는 가족 상담사로 30년을 일했습니다. 2,000쌍이 넘는 부부를 상담실에서 만났고요. 그런데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는 압니다. 싸우는 부부는 그나마 아직 감정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가장 위험한 건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요. 오늘 저녁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30년 경력 가족 상담사로서 제가 수천 쌍의 부부를 보면서 발견한 딱 하나의 공통점. 행복한 부부는 돈이 많아서도 성격이 잘 맞아서도 싸우지 않아서도 아니었어요. 딱 하나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남편이 원망스럽거나 아내가 답답한 분들께 꼭 닿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직도 비싼 부부 심리 상담에 돈 쓰면서도 왜 안 변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부부 중에 68세 이정수 씨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된 부부였는데요. 처음에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두 분이 나란히 앉았는데 눈을 한 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이정수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사는 거죠, 뭐. 그 말을 듣는데 옆에 앉은 아내분 눈가가 살짝 붉어지더라고요. 싸우는 것도 아닌데 왜 눈물이 나올까요? 그건 외롭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상에 앉고 같은 이불을 덮으면서도 외로운 것.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처음부터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정수 씨가 나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신혼 때는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한테 오늘 어땠냐고 꼭 물어봤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냥 들어와서 TV 켜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처음엔 설렘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라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넘기시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설렘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쌍의 부부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는 얼마나 잘 맞느냐가 아니었어요. 성격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딱 하나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오래 살다 보면 상대방이 해주는 것들이 당연해지기 시작해요. 밥을 차려줘도 당연하고 빨래를 해줘도 당연하고 옆에 있어줘도 당연해요. 그 당연함이 쌓이는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소리도 없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새는 것처럼요. 당장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바닥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는 그 허전함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오늘부터 하나씩만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투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부부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있어요. 말 내용이 아니라 말투입니다. 어떤 분들은 밥 먹었어요? 이 한마디에서도 온기가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밥은? 이라고 해요. 딱 두 글자입니다. 내용은 같아요. 밥 먹었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밥 먹었어요? 는 나를 챙겨주는 느낌이고 밥은?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말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는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요. 문자 하나 보내도 다시 읽어보고 혹시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친하니까 괜찮겠지. 내 사람인데 뭐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말이 거칠어집니다. 지적이 많아지고 짧아지고 건조해져요.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확 닫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어느 날 보면 이미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65세 김순자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분이 뭘 부탁할 때마다 이것 좀 해줘라고만 하셨대요. 고마워라는 말도 없고 미안해라는 말도 없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김순자 씨 말씀이 이랬어요. 선생님, 저 그 사람한테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익숙해진 것 뿐이죠. 그런데 받는 사람은 달라요. 말투 하나가 20년 동안 쌓이면 그게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작은 부탁에도 미안해, 고마워 이 두 마디만 넣어보세요. 오늘 저녁부터요. 물 한 잔만 줘 대신 물 한 잔만 줄 수 있어? 고마워. 왜 이걸 여기다 뒀어? 대신 여기 말고 저기다 두면 더 좋을 것 같아.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온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화가 날 때입니다. 화가 났을 때 말로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난 상처는 몇 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요. 제가 상담실에서 수도 없이 들은 말이 있어요. 10년 전에 그 말이 아직도 생각나요. 화가 났을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말이 10년 뒤에도 그 사람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말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바뀌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면 그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정에 반응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남편이나 아내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못 본 척 했나요? 아니면 왜 그래? 하고 물어봤나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사람은요, 내 감정을 알아봐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내 감정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 관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71세 박태수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태수 씨 아내분이 어느 날 저녁에 이런 말을 하셨대요. 나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결과가 좀 걱정돼. 그때 박태수 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가 나왔는데? 심각한 거야? 아내분은 그 순간 말문이 막혔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걱정이 되니까 뭐가 나왔는지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분이 듣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많이 놀랐겠다. 괜찮아? 이 한마디였습니다. 정보가 먼저가 아니라 감정이 먼저였던 거예요. 이게 남자분들이 특히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병원 가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해결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그냥 들어주는 것, 그냥 알아주는 것.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해결책보다 강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극적으로 변한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 35년 된 67세 부부였는데 남편분이 아내 말을 거의 안 들으시는 분이었어요. 아내분이 힘들다고 하면 다들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고 속상하다고 하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라고 하셨대요. 아내분은 결국 남편한테 아무 말도 안 하게 됐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제가 그 남편분한테 딱 한 가지만 해보시라고 했어요. 아내가 뭔가 말할 때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딱 한마디만 먼저 하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그분이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평생 안 하던 말이니까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분이 상담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남편이 달라졌어요. 뭘 한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말하고 싶어져요. 남편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그 반응 하나가 35년 동안 닫혔던 아내의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저녁 상대방이 피곤해 보이면 그냥 한마디 해보세요. 오늘 힘들었어? 뭘 해결해 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알아봐 주는 것, 그게 사랑의 가장 기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소한 것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밥상 차려주신 분 계세요? 아니면 차려받으신 분 계세요? 차려주신 분께 여쭤볼게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던가요? 고생했어, 잘 먹었어, 이런 말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먹고 일어나던가요? 차려받으신 분께도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고마워라고 말씀하신 게 언제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오늘 이 챕터를 꼭 끝까지 들으세요. 제가 상담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 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을 못 들었어요. 이 말을 하시는 분들, 눈물을 참으시면서 하세요. 30년, 40년을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렸는데 단 한 번도 고마워를 못 들었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반대로 이런 분도 계세요. 제가 왜 고맙다고 해야 해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이 말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당연하다는 생각. 오래 살다 보면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이 당연해져요. 밥을 차리는 것도, 장을 보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옆에 있어주는 것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제서야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은 있을 때는 몰라요. 없어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69세 최영자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분이 3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최영자 씨가 상담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그 사람이 매일 아침 신문 가져다 놓는 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없어지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큰 거였는지 알았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고마워라고 했다면 최영자 씨 마음이 조금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남의 이야기겠어요. 우리 모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부부 사이 예의는 형식이 아닙니다. 상대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한다는 표시예요. 당신이 해주는 것들이 나한테 소중해.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밥을 먹고 나면 잘 먹었어. 고마워. 청소가 되어 있으면 집이 깨끗하네. 고생했어. 대단한 것 없어도 됩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30년 된 부부 사이에
온기를 다시 돌게 만들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아니, 내가 먼저 달라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판단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내가 친구랑 다투고 집에 왔어요. 속상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지. 어떠세요?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속상한 마음에 말을 꺼냈더니 돌아온 건 지적이에요. 그 순간 아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엔 그냥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무 말도 안 하게 됩니다. 부부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정작 힘든 이야기는 못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판단은 관계를 닫아버립니다. 반면 공감은 관계를 열어요. 그랬구나. 진짜 속상했겠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제가 직접 본 사례가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66세 이미숙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분이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10년째 같은 문제로 싸우고 계셨어요. 아내분이 힘든 일이 생기면 남편한테 말을 하는데 남편이 매번 그게 내 잘못이잖아. 그때 왜 그랬어라고 하셨대요. 아내분은 결국 남편 대신 딸한테만 전화하게 됐어요. 남편은 서운했어요.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해? 그런데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그 남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내분이 이야기를 꺼낼 때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기 전에 딱 한마디만 먼저 해보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그분이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해결은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걸 내 편이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 달쯤 후에 다시 상담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신기하게 아내가 요즘 저한테 말을 많이 해요. 아내분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말하고 싶어지더라고요. 10년 동안 풀리지 않던 게 한마디가 달라지면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판단과 공감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그럼 판단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오래 살다 보면 상대방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가 눈에 훤히 보여요. 그냥 두기가 어려워요. 고쳐주고 싶고 바로잡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꾹 참고 딱 한마디 먼저 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속상했겠네. 이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먼저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야 비로소 대화가 되고 대화가 되어야 관계가 깊어져요. 판단은 나를 옳게 만들지만 공감은 우리를 가깝게 만듭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내 시선을 바꾸세요.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정말이에요. 부부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상대방을 고쳐달라고 오세요. 남편이 너무 무뚝뚝하다. 아내가 너무 잔소리가 많다. 저 사람이 변해야 우리가 행복해진다고요.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상대방을 바꾸려 할수록 상대방은 더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군가 나를 바꾸려 한다고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저항을 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게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고치려 할 때
더 상처가 됩니다. 72세 정명자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분이 평생 말수가 없으신 분이었대요.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도 없고 기념일도 잘 챙기지 않으시고요. 정명자 씨는 45년 동안 그 남편을 바꾸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을 안 해? 왜 표현을 못 해? 다른 집 남편들은 다 하는데. 그런데 남편은 안 변했어요. 오히려 점점 더 말이 없어졌어요. 정명자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사람은 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혹시 그분이 말은 없어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건 없으셨나요? 정명자 씨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비가 오면 항상 우산을 챙겨줬어요. 제가 아프면 약은 꼭 사다 줬고요. 새벽에 물 마시러 일어나면 항상 불을 먼저 켜줬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명자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45년 동안 그 사람이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는 아니었지만 자기 방식으로요. 그런데 정명자 씨는 45년 동안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보려고 했으니까요.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선으로 보면 상대방의 부족한 점만 보입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바꿀 수 있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내 시선이라는 거, 이게 성숙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평생 해온 방식을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일 때 딱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그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면 2개가 보이고 3개가 보여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뀐 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변화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5가지였습니다. 말투에 온기를 담는 것, 감정에 반응해 주는 것, 사소한 것에 예의를 지키는 것, 판단보다 공감이 먼저인 것, 가리고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 거창하지 않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쌓이면 결혼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30년 동안 2,000쌍이 넘는 부부를 보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행복한 결혼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태도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녁 옆에 있는 그 사람한테 한마디만 해보세요. 오늘 수고했어. 그게 다예요. 길게 말 안 해도 됩니다. 잘 못 살았던 지난 시간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그 한마디가 굳어있던 2 사람 사이에 작은 온기를 만들어요. 그 온기가 내일도 모레도 이어지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사람이랑 오래 살길 잘했다.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있어요. 오랫동안 힘들었던 부부가 몇 달 후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예요. 선생님, 요즘 남편이 좋아요. 선생님, 아내 얼굴을 보면 왜 이렇게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매일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그 반복 속에 쌓이는 감정은 반복되지 않아요. 오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우리 2 사람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오래 함께한 부부에게 한번 보내주세요. 말하기 어색한 것들을 영상이 대신 전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관계가 더 따뜻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